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죠. 사실 여기 좀 넘어서 여기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RNN 얘기하고 있고 RNN의 구조는 이렇게 생긴 거고 지금 사실상의 생김새는 뭐 이렇게만 있는데 그거를 모든 타임 축에 대해서 펼쳤다고 생각하면 개념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뭐야 벌써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웨이트들이 여기 U하고 W로 표시된 게 있고 여기는 V로 표시되어 있고 최종적인 아웃풋은 그것에 입각해서 B에다 뭐 H 히든 노드의 아웃풋 곱하기 웨이트 여기 아웃풋이 되죠. 각 히든 노드의 아웃풋은 뭐 시그모이드 펑션을 가정을 하면 거기 달라붙어 있는 U하고 W를 각각 그 이전의 히든 노드 그 다음에 밑에 인풋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뭐 에러 미니마이즈하는 쪽으로 학습을 한다. 학습하는 게 이제는 백프로퍼게이션 마찬가지인데 그 TT라 그래서 트루 타임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고려해서 백프로퍼게이션 한다. 그 부분이 좀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그 기본 백프로퍼게이션은 어떤 한 시간 스냅샷을 보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게 없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 펼쳐 있는 것을 봐야 되니까 쭉 펼쳐 있는 것에 대해서 웨이트는 다 똑같이 공유하고 있고 지금 똑같은 웨이트를 쓰니까 특히 뭐 이때의 아웃풋이 결국 이때의 아웃풋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바로 직전에 당연히 영향을 주지만 그래서 그것까지 모두 다 고려해서 우리가 트렁케이트 되는 그 학습 때 고려돼야 되는 그 길이 안에 있는 모든 그 히든 노드의 값을 그 에러 계산할 때 그레이던트 계산할 때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게 사실 마지막 식 요구의 의미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위에 있는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고 노테이션만 조금 바뀌었죠. 에러를 2로 표시한 것뿐이고 그 다음에 히든 노드의 값을 S, 그다음에 웨이트 B는 마찬가지였고 U하고 W가 바뀌어 있죠. 여기는. 그래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한다. 가정을 하고 그때 에러는 모든 타임에 대해서 전체 에러는 사실 각 타임에서 나오는 에러를 다 합해줘야 되죠. 그래서 특정 타임에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이거고 특정 타임 예를 들어 3번째 시간 3에서의 에러는 에러에 대해서 이 웨이트의 그레이던트를 구하고 싶으면 W는 지금 이 히든 노드 사이의 커넥티비티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면 밑에 U에 대한 것도 비슷해요. 개념적으로 지금 보면 2의 3이 이거고 그 다음에 W는 이거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다 있는 거죠. 여기 그레디언트에 써 있는 것은 직접적인 디펜던스를 S0 기준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까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임을 다 봐줘야 되는데 지금 그 타임의 길이가 그 윈도우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한 3 정도다. 그러면 0에서 3부터 실제로 0에서 3이면 4까지 가지만 그 이만큼에 해당하는 웨이트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그때는 각각 이 첫 번째 타임 직접 요거에 연결된 거, 그다음에 두 번째 타임, 세 번째 타임, 네 번째 타임 요 하나까지 타고 가는 이 과정까지 다 고려해줘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0부터 3까지 0은 바로 직접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에러 여기서 발생한 에러를 그 파라미터 W로 미분해 보면 개념상 이렇게 썸을 갖다 붙여줘야 된다. 디펜던스에 의해서 E는 Y고 Y는 그러니까 E는 Y까지 뭐 당연하고 Y는 S3 당연하고 그 다음에 S3은 SE SE는 또 S1 S1은 S0 그렇죠? 모든 것에 대한 하고 최종적으로 여기 W를 넣을 수가 있죠. 근데 K를 영향 줄 수가 있다. K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 이게 3이니까 이건 없다고 치면 Y3 그 다음에 3에 대해서 W 이것만 보겠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봐줘야 되고 이것도 봐줘야 되니까 2, 1까지 다 넣어주면 그 0, 1, 2, 3 넣어주면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0이다 그러면 S3에 S0이고 S0이니까
3하고 0은 또 중간에 띄어 있으니까 이만큼을 그 사이로 더 채워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다시 한번 보면 위에 있는 식을 다시 쓰면 이렇고 이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확장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K에 의해서 K0에서 3인데 J는 이제 K 다음 곱부터 시작해서 3까지 가면서 S, J-1, J로 계속 체인 룰이 되는 거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0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0 들어가면 J는 1부터 3인데 여기 분자에 해당하는 게 1, 2, 3, 3개고 여기는 0, 1, 2니까 이걸 모든 케이스 다 보는 거죠. 3, 3, 2, 2, 1, 1, 0까지 보는 거고 0이라 그럴 때 W 지금 요거 그래서 지금 이 웨이트 여기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붙어 있는 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거를 지금 업데이트하는 걸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0에 해당하는 것을 익스펜드 한다고 보면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S1 기준으로 또 해줘야 되니까 지금 S0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고 1 기준, 2 기준, 3 기준으로 하면 이게 바뀌면서 이게 좀 짧아지죠. 어쨌든지 간에 그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더해줘야 된다. 그 결론입니다. 복잡하죠? 학습 알고리즘이. 타임을 고려하면 된다. 밑에 있는 내용은 그 벤지오의 논문에서 나온 결과들인데 한번 보면 이건 뭐 정의고 자코비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벡터의 미분 형태로 나타나는 행렬을 우리가 자코비안 행렬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서 유도된 게 그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투놈이 아닌 것 같은데 논문을 보면 어쨌든 자코비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바운드가 1이다. 어퍼 바운드가. 밑에 탄 H는 우리가 아는 얘기고 탄 H에 대한 그 데리버티브는 미분하면 그게 1 이상 안 커지죠.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말은 이제 그레디언트가 우리가 베니쉬 한다. 지금 여기는 뭐 슈링크한다고 써 있는데 그레디언트가 너무 작아진다 아니면 폭발한다 너무 커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RNN 학습에서의 어려움이 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레디언트가 여기서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무지하게 커지든지 그레디언트를 구성하고 있는 걸 보면 W 우리가 프로포게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스탠다드 알고리즘 W하고 거기서의 액티베이션 펑션에 디펜던트하죠. 정확히 액티베이션 펑션을 미분한 값에 디펜던트하죠. 그래서 만약에 웨이트 자체를 큰 걸 썼다 그러면 뭐 굉장히 큰데 거기에다가 그레디언트 그 액티베이션 펑션에 미분한 값을 곱해줘도 어느 정도 값이 크다. 그러면 익스플로드 할 가능성이 있을 테고 슈링크는 좀 더 이해가 쉽죠. 그래서 웨이트가 어느 정도 아주 크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인데 액티베이션 펑션이 바운드가 1도 안 돼서 좀 적어지는데 이거의 개수가 뭐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좀 길다 그러면 당연히 슈링크할 확률은 커지겠죠. 그래서 그레이던트 디센트를 써서 학습을 하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그레이던트가 미미하면 학습이 잘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작거나 너무 커지면 학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RNN의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RNN의 장단점 요약해 놓은 건데 당연히 장점은 시계열 데이터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이의 인풋이 들어와도 그거 우리가 학습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내내 그 얘기고 모델 사이즈 뭐 커지지 않는다. 그냥 스탠다드 모델 하나 가지고 개념적으로 커질 뿐이지 사용되는 파라미터 쉐어링하기 때문에 다 똑같고 문제점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죠. RNN은 시간 오래 걸리겠죠. 밑으로 타고 내려가는 시간이 있어서 그레디언트 계산하려면 당연히 자주 일어나게 되면 시간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문제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그레디언트가 베니시하거나 익스플로드 할 수가 있다. 학습이 잘 안 될 수가 있다.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 사실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RNN의 사용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미지 캡션하는 거고 논문은 지금 여기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텐션을 안 쓴 거라 뭐 이게 어느 논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중에 하나일 겁니다. 뒤에 이제 쇼앤텔이 좀 유명한 논문이긴 한데 그건 뒤에 또 나오고 여기 그림만 보자면 밑에가 좀 더 크니까 그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걸 CNN을 써가지고 인풋 형태로 히든 노드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지 캡셔닝이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이런 걸 만들어내고 싶은 거고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그 전 단계의 히든 노드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미지를 처리한 값이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RNN을 써가지고 넘어가는데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같이 앞에서 나온 것이 다시 밑으로 들어가는 그게 인풋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미지 캡셔닝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 해당하는 말이 연이어서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걔들은 연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나온 단어하고 연관되는 것을 뽑아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인풋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면 밀집 모자, 밀집하고 모자 이렇게 나오게. 구체적인 거는 이렇게 생겼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고 결과 그 논문에 있는 논문이 여기 써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과 보니까 그래도 잘 나오죠. 얼핏 생각해서 이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이미지 주면 캡션을 적절히 어느 정도 퀄리티로 만들어내는 걸 볼 때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거 보면 잘 안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유명한 논문인데 쇼 앤 텔이라고 어텐션의 기본 알고리즘 제일 초기 적용이라고 봐도 되는 논문이에요. 이게 뒤에서도 나옵니다. 노트가 좀 조금 중복된 게 있는데 뒤에서는 다시 그때 간략하게 보겠지만 여기서 조금 보겠습니다. 이미지 캡셔닝 앞에서 했던 것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텐션이라는 걸 쓰겠다. 어텐션의 기본 개념은 단어 뜻이 집중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느 사람이 어느 부위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부위에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의 의미죠. 지금 누가 마이크 켜놓은 것 같은데 마이크 켜는 사람은 나한테 질문할 때만 켜고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집중해서 인풋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겠다. 이미지 캡셔닝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에다 제목 달고 싶은데 이미지에서 어느 부분을 보는가가 되겠죠. 결국 그러니까 이미지에서의 어느 부분을 쳐다봐야 되는가.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가지고 피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RNN을 가지고 앞에 같이 캡션을 만들어내는 것은 같습니다. 거기에 어텐션이라는 개념만 가미된 거다. 여러분들 지금 잡음 들리나요? 나만 들리나? 네, 좀 들립니다. 잡음이. 마이크 켜놓은 사람들은 나한테 질문할 때만 하고 마이크 끄도록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 얘기해도 되는데 켜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오케이. 보면 이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입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했던 어텐션 안 쓴 모델 여러분들이 문제 두고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미지 집어넣고 히든 노드에 집어넣고 그걸로 계속 했죠.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뭐 이것저것 깔 필요도 없고. 근데 카카오는 고객 서비스가 워낙 개판이라 가지고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집어넣고 그다음에
캡션 제너레이트 되는 거 봐가면서 하나 예. 할 때는 그 있어야 돼. 고객 센터 자체를 운영을 안 하는데 개판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미지가 그냥 들어갔죠. 그냥 들어가고 더 이상 뭐 어떻게 사용되는 거는 전혀 없죠. 근데 그것과의 차이점은 이미지를 넣어주는데 그건 똑같고 어텐션을 한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내가 어느 부위를 좀 집중해서 볼 것인가를 계속 변화를 주면서 해요. 그러니까 학습이 잘 되게끔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학습이 잘 되게 내가 어느 부분을 쳐다봐야 될까.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새가 날아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새한테 집중하면 좋겠죠. 네트워크 생김새는 이렇게 돼서 그 이미지가 들어가고 뭐 CNN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랑 아까랑 마찬가지고 지금 요게 보면 그 왜 뒤집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H하고 W하고 3, 뭐 채널이라고 치면 이건 이미지 사이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피처의 사이즈가 이미지 사이즈만큼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D만큼 오른쪽으로 가겠다 지금 그런 거예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게 히든 노드 값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G라는 게 계산이 되는데 G를 보면 지금 화살표를 보면 여기 오른쪽에 식이 있지만 A라는 거하고 B라는 거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면 곱하는데 사이즈는 지금 1부터 L까지니까 밑으로 가는 게 L이라고 치면 특정 컬럼을 곱한다. 두 개의 벡터 곱해가지고 특정 컬럼을 봐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여기 써있듯이 로케이션이 지금 이미지 픽셀 하나하나를 로케이션으로 이해를 하면 그 위치 하나하나에 대한 내가 어텐션을 하는 정도를 알려주는 게 A고 그것을 요 피처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피처는 결국 이거니까 거기다가 결합을 시켜가지고 쓰는 게 요 말 그대로 웨이티드 피처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보면 A를 결정할 때는 이 여기서 들어오는 쪽을 통해서 나온 그 들어온 쪽을 통해서 오는 H하고 여기 올라간 거, 그 다음에 밑에 요 부분이 되겠네요. 요 Z라고 위에서 계산된 어텐션이 가미돼서 현재 새로 만들어낸 결과를 얼라인한다 그럽니다. 두 개를 맞춰주는 거를 해주는 게 요 A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Y를 무시하면 그냥 여기서 A가 하는 일은 요 B를 통해서 C가 계산이 됐고 그거랑 이게 새로 계산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H는 이미지가 그냥 올라온 거라고 치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랑 맞춰주는 것을 한 결과가 A다. 실제로 요 네트워크 요 부분을 네트워크로 보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구현을 했어요. 3층짜리로. 그래가지고 이쪽 H하고 C하고를 잘 맞춰주는 것, 그러니까 학습 잘 되게끔 해주는 요 온라인의 정도를 찾아내는 게 학습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어텐션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앞에서 이거 심플한 케이스하고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vocabulary distribution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클래스를 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첫 번째 단어가 여기 인풋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단어가 또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죠. 그래서 A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그거에 의해서 요 B하고 곱해진 C가 계속 바뀌게 되고, RNN 부분의 학습은 오리지널하고 마찬가지로 H가 계속 넘어가는 거는.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는 요게 인코더에 해당하는 거고, 요 C하고 Y를 써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디코더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코더 부분이 들어가서 디코더가 나오게 하는 거죠. 인코더 부분은 이미지고 디코더 나오는 거는 단어들이니까. 얼추 이해가 가나요? 정확한 수식이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그때 또 노테이션이 달라져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뒷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더 쉽게 돼 있어요. 아무튼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부위에
개념만 보자면 이미지에서 어느 부위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를 어텐션을 바꿔가면서 학습을 잘 되게끔 한다. 해보니까 이미지 여기 집어넣었더니 캡션이 이렇게 잘 나오더라라는 거죠. 괜찮게 잘 나온 거죠. 소프트 어텐션하고 하드 어텐션의 차이는 우리가 뭐 함수에서의 소프트하고 하드의 개념하고 비슷해요. 소프트는 좀 뭉개한다는, 스무딩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그 어텐션을 적용할 대상을 모든 위치에다 적용하면은 그게 소프트가 되는 거고, 하드는 특정 위치 아니면 특정 서브셋 거기에 내가 집중하겠다. 그러면 하드가 되는 거예요. 그림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죠. 이건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좀 들어간 거고, 특정 부분만 들어간 거죠. 어텐드 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게 좀 밝게 나타났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해보니까 잘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미지가 들어가서 캡션이 붙은 건데 어텐션이 된 정도를 보니까 이게 지금 특정 단어, 캡션이 붙은 것, 단어에 해당하는 어텐션을 보여주는 겁니다. 프리즈비 같은 거 잘 찾았고, 강아지도 잘 찾았고 그런 거죠. 물론 뒤에는 이제 잘 안 된 케이스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논문들이 있는데 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논문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보도록, 적어도 그 제목을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볼 가치는 있으니까. 뭐 이미지 캡셔닝을 하는데 이제 성별 구분해서 하는 거, 그런 거를 보여주는 이런 것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출전이 다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RNN을 멀티레이어로 구성할 수 있겠죠. 뭐 앞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멀티레이어 고민 안 하고 그냥 레이어 하나만 있다고, 지금 예를 들면 이 세 개가 있는데 그냥 한 줄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본 건데,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보장 없으니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도중에 그 히든 레이어들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고, 다 그게 이제 RNN이라는 얘기입니다. 커넥티비티가 이렇게 된 거죠. 디펜던스가. 앞에 나온 말 다시 쓴 거니까 상관없고, 액티베이션 펑션 아까 뭐 익스플로드니 베니시아니 뭐 그런 얘기할 때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값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 한 거를 보여주는 예예요. 왼쪽이 그냥 액티베이션 펑션이고 그것의 미분값이고, 리니어가 있고 시그모이드가 있고 탄H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미분했을 때 그 바운더리는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 리니어 1참수 그냥 기울기가 1인 거 미분하면 1일 테고, 시그모이드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게 0.25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간다. 반면에 탄H는 이게 넓기 때문에 1까지도 올라간다. 자, 스탠다드 RNN. 지금 여기서 이제 RNN을 다 했습니다. 설명을. 여기서부터 이제 LSTM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 RNN을 개념적으로, 물론 앞에서도 여러 번 봤지만 개념적으로 그리면 이런 것이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풀어서 이렇게 늘려놓으면 그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에 해당하는 H가 나온 거죠. 여기서 아웃풋으로 연결되는. 이 안에는 뭐 계산 과정이 있겠지만 스탠다드 RNN에서는 딱히 뭐 별 다른 게 없고, 그냥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랑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랑 곱해가지고 탄H를 한다. 여기 물론 웨이트가 붙어 있다는 가정하에 탄H 적용해서 결과를 1로 내보내고 1로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건 인풋 쪽에서 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 기준으로 보자면 이 왼쪽에 한 번 전 타임에서 오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이건 H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히든 노드들이 이런 식으로 돼서 히든에서 오고 인풋에서 오고 계산해서 위로 올라가고 다음 타임에 히든으로 가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에 계산한 결과가 여기 저장돼 있거나 그런 기능은 없죠. 그렇죠? LSTM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름 자체가 메모리이기 때문에 쇼텀 메모리다. 뭐 단기 기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저장 기능을 준 게 RNN이다. 이게 LSTM이다라고 보면 되고, 결코 최근 알고리즘 아닙니다. 모티베이션. 기본적으로 RNN의 학습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을 좀 완화해보자. 그거예요. 학습이 어려울 수 있는 건 아까 앞에서 봤듯이 그 길이가 길게 되면 그레이던트가 베니시하거나 익스플로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향을 좀 덜 받게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그레디언트 플로우라 그래요. 그레디언트가 잘 흘러가게. 그냥 RNN에서는 여기서 에러를 구해가지고 흘러보내면 그게 디미니시 되면은 베니시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막아서 좀 어느 정도 양은 잘 갈 수 있게끔 해주자.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방금 얘기한 게 이런 말이에요. 그레디언트를 컨스턴트한 정도의 양을 보낼 수 있게끔 하자. 아까 이거 히드노드라 그랬는데 히드노드를 보면 아까 오리지널은 이거 하나뿐이 없었는데 지금 좀 많이 복잡해졌죠.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게이트라는 걸 가지고 디파인합니다. 밑에 다 설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생김새만 보면 지금 시그모이드 3개가 있고 타니치 하나가 있어서 게이트가 뭐 한 4개 정도 있나 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화살표만 보자면 하나 더 늘었죠. 나가 이쪽으로 가는 게 지금 2개가 됐습니다. 보면 위아래로 2개가 가고 위로 올라가는 건 H고 H가 지금 여기서 나가는 걸로 볼 때 이게 H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쪽에서 그냥 나가는 게 이 셀에서 단기 저장을 하고 있는 셀 스테이트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정보를 내가 물론 학습을 통해서 결정을 하죠. 내가 학습이 잘 되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의미 있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계속 시간상으로 연결이 되면서 넘어가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셀 스테이트라는 거가 요 C로 표현된 거예요. T는 시간이고, 그래서 앞 단계에서 셀 스테이트, 셀 값이 넘어오면 여기서 업데이트 되든지 해서 타임 T일 때 이제 결과가 나가는 거고, 게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약간 4개 여기 있던 거, 첫 번째 forget gate라고 F로 씁니다. 말 그대로 잃어버리는 거, 잊어먹는 거죠. 식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모이드 적용한 거고, forget gate를 쓰는 의미는 이거예요. 잊어버리는 거니까 보면은 셀 스테이트로부터 내가 잊어버릴 거 조절한다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앞 단계에서 뭘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자면 앞 단계에서 넘어오는 C하고 곱하게 돼 있어요. 시그모이드 값의 아웃풋은 당연히 여기서 1사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여기서 곱한다는 얘기는 얘 값을 얘가 필터링하는 개념이죠. 없어지는 애들을 이제 잊어버린다고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보는 내가 잊겠다 그런 거예요. 앞에서 내가 거꾸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건 유지를 하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거는 잊는다. HT-1을 보고 XT를 보고 여기서 넘어오는 거. 그래서 영하 의사를 가서 이 T-1에서 넘어온 값을 조절을 한다. 그게 forget gate가 하는 일이고 input gate I로 표시돼서 아까 forget gate하고 시간 똑같아요. 보면 이제 웨이트가 다 달라붙어 있는 건 봐줘야 됩니다. 웨이트가 여기 다 F에 대한 웨이트가 달라붙어 있어서 그게 H하고 X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WF다. 마찬가지 I가 이거면 이게 WI다. 그 부분. 그래서 I는 똑같고 아까 F랑 그 다음에 C에 요 틸다 붙인 게 있어요. 그 뒤에 노테이션은 또 조금 다르게 돼 있긴 한데 뒤에는 G로 돼 있는데 아무튼 여기는 C로 돼 있어서 그의 계산은 이거랑 똑같은데 단지 요거만 달라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냐 아니면 타네이시냐 들어가는 건 똑같죠. 바이어스 물론 이제 웨이트는 다르고 각각의 I하고 C에 해당하는 웨이트는 여기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어쨌든 인풋 게이트, 인풋은 셀 게이트로 들어가는 인포메이션 결정한다. 뭐 그렇죠. 말이 인풋이니까 여기 넘어오면 걔를 봐서 아까 forget gate하고 비슷하게 영하 1 사이 값으로 그거를 조절한다. 그 다음에 이제 C 틸다에 대한 설명이죠. 마찬가지로 C 틸다도 그냥 기계적으로만 보자면 여기 들어오는 거 가지고 이제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풋에다 넣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합쳐서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하는 데 쓴다. 희미하게 나왔지만 나중에 셀 스테이트 넘어오면 그걸 여기다 더해줘요. 물론 이제 forget gate로 조정된 게 넘어오면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인풋 들어온 거 가지고 내가 조정을 해줘요. 인풋 들어온 거 어느 부분을 쓸까? 그 다음에 스케일링 어떤 식으로 해줄까? 셀 스테이트, 현재 셀 스테이트의 캔디데이트로 보면 됩니다. 여기 C가. 여기 써있죠. 캔디데이트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거 2개를 여기서 합해서 컴바인이 돼서 나간다.
current state가 이제 cell state 아까 얘기했듯이 cell state니까 C로 표시가 되고 식은 요거예요. 이거 그림이 의미하는 거 그냥 써놓은 거니까 쉽죠. 이것도 F가 올라와서 곱하고 곱해지는 그렇죠. CT-1하고 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I하고 CT tilde 아까 올라왔던 거 거기다 더해주면 새로운 CT가 된다. 그렇죠? 말 그대로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한다. 요 식에 의해서. 그래서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새로 추가할 건 추가한다. 아까 설명한 겁니다. 요거 어느 부분을 취할까 스케일링까지 해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보내는 거 중요하죠. 나가야 되니까 아웃풋 레이어가 있다. 아웃풋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식도 아까 폴게하고 인풋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그모에 써서 요걸 가지고 똑같이 해요. 들어오는 거 똑같고 이 중에 뭘 내보내는가를 아웃풋이 결정을 하고 이제 그거를 써서 히든 노드 값이 결국 나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RNN에서 나가는 값은 결국 H니까 H가 나갈 때는 여기서 계산된 여기서 들어온 거 가지고 아웃풋 계산한 거 하고 그다음에 셀 스테이트 현재 가진 거 하고 결합해서 나가요. 여기서 들어온 거하고 거기다 또 탄 H를 결합을 합니다. 현재 셀 스테이트 값하고 들어온 거 현재 들어온 거하고 결합해서 결국 내보낸다. 아웃풋 레이어는 말 그대로 아웃풋을 결정을 한다. 이제 디펜던트한 게 셀 스테이트. 그다음에 그게 셀 스테이트가 필터 버전으로 나간다. 요게 필터 역할을 한다. 인풋에 디펜던트해서 앞에서 들어온 거랑 인풋에 의해서 필터링이 된 게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기계적으로 이 과정을 써놓은 거고 밑에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정리 이제 다시 이제 리에서 가져온 부분을 보면 RNN은 원래 H는 식은 요거였죠. 앞에서 히든 노드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인풋하고 거기다 웨이트 히든 노드 웨이트 곱해서 탄 H가 됐건 적용해주면 되고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LSTM은 이 부분이 좀 복잡해서 IFO 아까 C 틸다입니다. 요거 C 틸다에 4개가 있었고 각각 이걸 적용하는데 이 부분은 마찬가지 똑같았죠. 웨이트는 각각 컨캐테네이트한 것 같이 보이는데 각각 해당하는 웨이트예요. 이것이 아까 썼던 것 그대로 결국 최종 아웃풋이 H인데 그거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 부분만 C 틸다로 넣으면 앞에서 똑같아요. 하나의 노드에 대한 설명이고 멀티레이어 아까 얘기한 거 이거 우리가 봤던 거 이거 있죠. 멀티레이어로 가면 파라미터 수 이렇게 확장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RNN에서의 파라미터 수 웨이트 파라미터니까 결국 그거의 개수는 디멘션이 n 곱하기 2n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특정 이게 히든 노드 HT의 L이다. 그럼 걔는 지금 여기서 올라오고 여기서 올라오죠. 여기서 연결돼 있고 여기서 올라오니까 디멘션이 다 n이라는 가정하에 여기서 n개가 오고 여기서 n개가 오죠. 그죠? 요 히든 레이어에 노드가 n개가 있다 그러면 n씩 오니까 그게 2개 있어서 2n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또 n개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LSTM은 이제 그거에다 4배, 결국은 4배다. 4배라 그랬으니까. 이거 차이인데 뒷부분은 똑같고 요거에 4배가 됐으니까. 4n 곱하기 2n이 된다. 파라미터 수를 한번 따져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커지죠. 자,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플로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거 이슈에 대한 거예요. 보통 스탠다드 RNN에서의 그레디언트 플로우. H가 계산이 돼서 이게 아웃풋 그 계산하는 데 사용이 되고 에러가 100% 되면 그 그레디언트만큼 이렇게 타고 내려오죠. 그래서 결국 그게 이 빨간 선으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요. 그 레이어가 현재 레이어에서 이렇게 왔다가 그게 다음 레이어로 또 연결이 되죠. 그죠? 우리가 그 3층 구조 스탠다드 백프로포션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넘어가죠. HD의 계산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탄 H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히든 노드 연결을 HH로 표현하고 인풋에서 올라오는 것을 XH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두 개를 뭉갠 걸 아까 설명했듯이 W라고 하고 앞에 있던 식 그냥 쓴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때 HT가 HT-1으로 그레디언트가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요거 미분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 결과가 이거죠. 우리가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그 웨이트 연결된 웨이트에다가 그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 한 결과가 곱해진 걸로 계속 밑으로 내려갈수록 똑같은 형태로 내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WHH 썼기 때문에 WHH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계산된 거 탄 H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해주면 탄 H의 미분이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건 미분하면 0에서 1까지 올라가면서 그런 커브를 가진 그거였죠. 그래서 이 정도가 미분값이다. 한 층에 대한 거.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계속 곱해지게 되죠. 영향을 받아서. 지금 여기 멀티플 써있듯이 멀티플 스텝, 타임 스텝에 있는 것을 보자라는 얘기예요. 현재 얘 기준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내가 설명한 거랑 동일해요. 앞에 처음 시작할 때 보여줬던 슬라이드 썸으로 표현된 거 있었죠. 요거 노테이션은 좀 다르지만 지금 얘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타고 가야 되니까 여기 아웃풋 대비 웨이트는 근데 다 똑같은 W들이고 그래서 만약에 HT-1으로 미분하면 아까 앞에 식은 요거였고 시간 하나 차이 날 때 그래서 타임 T에서의 W에 대한 미분을 해주면 중간에 타고 넘어가는데 최종적으로 H1까지 가야 된다. 지금 이 예제에서는 첫 번째 시간까지 가야 되죠. 중간에 다 연결고리가 들어가야 되고 똑같은 형태예요. 액티베이션 펑션 똑같고 뉴런의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결국 얘가 계속 반복해서 곱해지니까 아까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니 익스플로드이니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작은 거 계속 곱하면 작아지고 크면은 더 커질 소지가 있고 그래서 걔가 문제다 그런 거예요. 이론적으로 벤지오 논문의 결과를 보면 그 W 요 벡터 가장 큰 아이겐 밸류가 1보다 크면 익스플로드 한다. 작으면 베니싱 한다. 그런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 결론을 받아들이면 어쨌든 길이가 길면 익스플로드 하거나 베니싱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해결책으로 여기 써 있는 겁니다. 만약에 커지면 그냥 쳐내라. 어느 기준점 이상으로 커지면 그냥 맥스를 써라.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작아질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레디언트 플로우가 꼭 웨이트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 직접 내려갈 수 있는 것도 좀 다른 여러 갈래를 생각해서 직접 내려가는 길도 존재하고 이렇게 W를 통해 타고 내려가는 것도 뭐 스탠다드식으로 존재하게끔 해놓으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지 않을까. 그걸 LSTM을 써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새로운 내용 없고 이것도 새로운 내용 없습니다. 이거는 히든 노드 기준으로 파라미터 아까 셌을 때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 새로 추가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플로우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흘러갈 때 이렇게 가는 거 지금 보여줬지만 이렇게 가는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제대로 W 타고 내려가는 게 있을 수 있죠. 히든 노드가 계속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두 갈래, 이렇게 한 갈래, 이렇게 두 갈래. 웨이트에 디펜던트 한 거는 얘들 다고. 지금 게이트 요 FIG가 다 웨이트 요 5까지 다 디펜던트 하니까 도중에 파라미터 변경이 일어나면 그거만큼 그레디언트 아까 스탠다드 RNN 같이 이게 베니시할 소지는 있어요. 이쪽 선을 보면은 웨이트하고는 무관하죠. 그냥 단순히 앞에 있던 C 값하고 써있듯이 여기서 최종 나온 F 값하고 곱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이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것은 그 F 값만 그냥 곱해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 써있는 말을 보면 W 쓸 일 없이 여기서 F 고정된 값으로 보면 걔를 곱하면 되고
그래서 층이 많아져도 뭐 베니시하고 그런 문제는 없다. 그게 요새 인터럽트 되지 않은 그레디언트 플로우다.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설명한 내용이고, 그래서 완화를 해준다.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LSTM이 완화를 해준다. 뭐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장은 안 하지만 완화를 해주는 게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F가 1이다. 그러면 그 여기 셀에 있는 정보가 그냥 보장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밑으로 타고 내려가는 건 없다. 반대로. F가 1이라는 얘기는 아까 포게케이트에서 나온 게 1이니까 잊어버리는 게 1이라는 게 아니라 F의 아웃풋이 1이라는 얘기는 CT-1에서 올라오는 게 그냥 다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저블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타고 내려갈 때는 그냥 그레디언트가 더 많이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LSTM이 RNA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제안이 된 겁니다. 비록 보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실제로 잘 쓰인다. 잘 돌아가고. 그다음에 그것의 아류. LSTM의 아류로서 2014년에 한국 사람 조경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제안했던 GRU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씁니다. 생김새만 보자면 LSTM하고 생김새가 차이가 지금 게이트가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LSTM보다는 좀 단순하다. 게이트가 리셋 게이트하고 업데이트 게이트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그리고 F하고 I를 합했고 그래서 업데이트고. 그다음에 셀 스테이트하고 히든을 합해서 그냥 히든 노드가 역할을 한다. 셀 스테이트 역할까지. 왜 이게 당연히 파라미터 수가 적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잡음이 심하다. 아, 전체 음소거. 아, 나 이거 참 몰랐네. 그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전체 음소거를 안 하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 잠깐 쉬면서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그 LSTM 아까 그 셀 스테이트 쪽은 이제 또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계속 뒤로 보내주면서 이제 전파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C 관련 그런 부분 말고 밑에 아래쪽 라인도 이제 같이 해주는 거죠. 그 학습을 시킬 할 때 같이 되죠. 학습을 하면 뭐가 고쳐질까? 당연히 웨이트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C와 H 둘 다 뒤로 전파가 되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두 갈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베프로파게이트가 이쪽 길 하나 있고 이쪽 길 하나 있으니까 밑에 길은 그냥 레귤러 RNN하고 같다고 보면 되고 C는 데피니션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W가 뭐 들어가 있지는 않고 각각 F하고 I하고 G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C하고 연결된 거는 얘는 또 아니고 요것만 곱해주는 게 뒤로 내려가는 식으로 가죠. C 쪽으로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정확한 거를 이해하려면 사실 러프한 개념 그렇고 GitHub나 그런 데 가서 실제 코드를 한번 들여다보면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논문이 워낙 많이 나오고 알고리즘이 많으니까 일단 논문을 이해하고 그것에 붙어있는 요새 코드 다 붙이니까 코드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이제 완벽하게 될 거예요. 코드를 안 보고 이제 논문만 보면 얼추 이해는 하는 거고 내가 뭐 강의 준비하면서 코드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임플리멘트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학생들이 더 잘하죠. 우리 연구실 학생들이. 또 다른 그러면 다음 주제 어떻게 보면 다음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어텐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텐션 원래 오리지널 논문들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쓰여 있죠. 그죠? 아까 그 예제로 이미지 캡션하는 논문 들여다봐도 그렇고 뭐 출전을 보면 다 좋다고 얘기하는 ICML이나 립스, 뉴립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데 다 실린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일부러 어렵게 쓰지는 않을 텐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잘 인터넷에서 찾아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찾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나도 물론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논문을 좀 봐주면 되고
자, 여기 써 있듯이 이거는 이제 그로스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강의 노트인데 토론토 대학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 놨길래 내가 갖고 온 겁니다. 그 기계 번역하는데 어텐션 써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기계 번역하는 거 이미 앞에 있었죠. 자세히 설명 안 했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다. 그래서 인코더 왼쪽에 인코더 부분, 지금 이 그림을 보자면 이쪽이 인코더, 이쪽이 디코더. 그래서 이게 특정 언어, 이게 다른 쪽 변환돼야 되는 언어, 번역돼야 되는 언어. 그래서 두 개의 RNN을 써가지고 그것을 전체 일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개념은 여전히 유효한데 이제 어텐션을 가미를 하자. 그러니까 문장에 시퀀스가 들어오면 내가 번역할 때 그 시퀀스 중에서 어느 부분을 봐주면 내가 번역을 잘할 때 유용할까? 아까 이미지도 같은 개념 같죠. 이미지에서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주면 내가 특정 물체를 잘 인식할까? 캡션을 붙일 때. 뭐 그런 의도로서 지금 어텐션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써 있는 말은 뭐 읽어드리면 그 정보가 히든노드에 당연히 저장이 되는 거고, 만약에 굉장히 길면 히든노드 모든 걸 저장을 할 수가 없죠. RNN의 기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문장이 길어도 우리가 잘 집중을 해야 돼서 살펴볼 거를 잘 찾아서 보면은 일을 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뒤에는 이제 RNN도 안 쓰고 그냥 어텐션만 써서 하는 트랜스포머라는 게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RNN 구조를 유지하면서 어텐션을 가미한 거예요. 오리지널 논문은 여기 있고, 아이디어는 그렇죠. 뭐 어텐션 어느 부분을 쳐다봐야 되는가. 그래서 아웃풋을 결정하는데 그것을 활용해라. 자, 모델의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인코더 쪽이에요. 그래서 LSTM 같이 유사한 걸 쓴다 그래놓고 이제 GRU 쓴다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GRU를 써서 요거를 구성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보면은 H 히든 노드에 해당하는 게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순방향, 역방향, 바이디렉셔널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이디렉셔널 RNN으로 구현을 한다. 기본 아이디어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물론 특정 단어만 쳐다봐서 금방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앞뒤를 보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번역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그 문장 전체를 봐주는 게 좋을 테니까. 그래서 양쪽 방향 다 보자. 그래서 단순히 두 개를 합쳤다고 보면 되고, 파라미터 당연히 두 개를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각각. 우리 인코더가 애노테이션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애노테이션이 결국 이 히든 노드의 값으로 보면 돼요. 그 양쪽 방향으로 봐가면서 한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지금 방금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게 이 부분이고, 그게 C라는 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C가 앞에서의 H로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애노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게 결국 C입니다. 히든 노드는 요것들이 되지만 그것으로 이제 결합된 게 C, 어텐션을 통해서 결합된 게 C. 그렇죠? 그래서 C의 생김새를 지금 보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선의 굵기가 좀 진한 게 이게 어텐드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 개념만 보자면 이렇게 들어오는 시퀀스 중에서 내가 일정 영역을 이런 식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가중치를 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여기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텐션을 안 쓰는 오리지널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게 없는 거죠. C 대신에 그냥 H가 붙어가지고 그게 인코더 쪽이었고 디코더 쪽에서 그걸 써가지고 예상되었죠. 그래서도 물론 H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도 H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노테이션 아마 인코더 쪽이 H고 디코더 쪽이 S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인코더를 어텐션을 한 거 가지고 디코더 쪽의 히든 노드 값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전체의 구조는 앞에서 봤던 거랑 다르지 않죠.
아웃풋이 나오면서 아웃풋 나온 게 다시 다음 스텝에서 인풋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시퀀스를 제너레이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C를 만들고 C를 여기서 이제 컨텍스트 벡터라 그럽니다. 컨텍스트 벡터는 이제 밑에서 의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이제 식을 보면 C는 알파의 H다. H는 밑에 이것들이었고 밑에 여기 달라붙어 있는 모든 H에 대해서 가중치를 갖다 붙여주면 된다. 특정 C 값을 구하면 알파는 이제 밑에 또 디파인 된 게 소프트맥스 형태죠. EXP의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특정 J번째 얘의 상대적인 가중치가 얼마인가 에 들어가는 게 E고 E에 대한 데피니션은 또 A로 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내가 지나가는 말로 했던 A가 얼라인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S하고 H를 얼라인 말 그대로 이제 잘 맞추려고 시도를 한다. 잘 맞췄을 때 나오는 결과값을 가지고 가중치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그 멀티레이어 퍼셉션 3층짜리 네트워크 구조로 구현을 해요. 아까 그림에서는 그게 좀 눈에 보였지만은 여기 H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거 아까 그림에 A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게 S하고 H가 들어가고 S는 첫 단계, H는 현재 단계죠. 그게 들어가서 E가 나오고 그 위에 이제 알파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결정되는 게 C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내용을 봐준다. 그래서 컨텐트 베이스드 어드레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텐션을 해주는 게 지금 결국 내용을 봐준다 그런 얘기예요. 시퀀스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론 시퀀스를 고려를 여기서 RNN 구조에서는 하지만 이제 내용을 봐가지고 그것의 중요도를 결정을 해서 그걸 쓰니까 수식은 결국 이게 답니다. 이거 이해가나요? 기계적으로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이게 모델의 구조고 인코더 디코더 구조고 옆으로 펼쳐 놓은 게 아니라 좀 이제 계층적으로 보인 거예요. 밑에 인코더 그리고 위에 인코더 그린 거고 인코더 부분은 이제 인풋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것이 이제 양방향인 게 좀 특이한 거고 그다음에 디코더 부분은 이제 그것으로 넘어온 원래 오리지널 C가 없을 때는 H가 연결됐었죠. H하고 이 아웃풋이 연결돼서 S가 결정됐었죠. 근데 이제 어텐션 모델로 추가된 게 C가 추가돼서 C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C가 하는 역할은 여기서 계산되는 거 시퀀스를 내가 잘 봐가지고 여기서 잘 적절히 계산된 거 하고 밑에서의 현재 그 값 하고 얼마나 잘 들어맞게끔 해줘야 되는가 개념적으로 그게 잘 들어맞아야 번역이 잘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잘 얼라인 해주기 위한 방편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한 걸로 H 값을 보정을 해서 써요. 그게 여기서의 어텐션의 역할입니다. 이건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결과예요. 이 결과는 이제 한눈으로 보기에 좋죠. 이쪽이 불어고 이제 영어를 불어로 번역하고 그런 거를 해본 건데 보면은 뭐 불어는 나도 모르고 뭐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대충 그 얼마나 잘 연관성을 보여주는가 그 알파 값에 해당하는 걸 보여준 게 지금 요 그래프예요. 하얀 쪽으로 하얀 게 1에 해당하는 거고 검정이 0이고 당연히 연관성이 높을수록 1로 가겠죠. 보면 이게 더 해당하는 게 이건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맞다가 여기는 이제 어긋나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수온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구나 에어리어구나 상식적으로 맞죠. 그다음에 요거 유로피안이죠. 그러니까 대충 잘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로 완전하게 안 된다 그런 얘기고 성능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보니까 성능 좋더라. 블루라는 그 척도가 있습니다. 프리시전의 일종인 높을수록 좋은 거고 그래서 보니까 잘 나오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텐션 안 쓴 게 밑에 점선들 요 두 개고 숫자는 아마 시퀀스를 의미하는 것 같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계 번역에 대한 예제였고 아까 얘기했던 그 논문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캡션 제너레이션.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하겠다고 한 게 요거예요. 사실 앞에서 봤던 거. 간략하게만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캐プ션 하는데 어텐션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해 역점을 둘 것인가, 그거를 그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거고, 오리지널 논문은 이거고, 지금 내가 언급하는 이 논문들은 사이테이션이 엄청난 논문들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 여전히 쓰고, 인코더에서는 이미지 집어넣었었죠. 그래서 비지진에서 썼다, 알렉스랑 비슷하다. 뭐 저번 시간에 구조 중에 하나 언급했던 겁니다. 그거 들어가고, 디코더는 RNN이었고 이제는 어텐션이 포함돼서 아까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A니, B니 그래가지고 C를 계산해서 C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C예요. 그래서 C를 계산하고 거기에 이제 밑에 단어를 인풋으로 앞 단계에서 아웃풋을 받아들인 거, 그걸 가미를 했었죠. 노테이션이 약간 다른데 그걸 맞춰보면, 그리고 그것을 요 수식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수식으로 결과, 뭐 결과니까 별로 앞에 이미 나왔던 거죠. 이거는 잘된 케이스, 잘 안 된 케이스도 있더라. 그 보면은 새라고 했는데 새가 아니죠. 요 동물을 잘못 인식한 거고, 시계도 잘못 인식한 거고, 마크인데 옷에 바이올린을 스케이트보드라고 한 거니까 이것도 다 오류들이죠. 완벽하지 않고 당연히. 자, 마지막 이 논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논문의 제목입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 어텐션이 요새 굉장히 액티브한 리서치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때는. 여기서 하려고 한 것은, 여기서 이 예제가 역시 그 기계 번역에 썼던 거예요. 이 논문이. 여기서 어텐션을 제안을 한 것은 scaled up product attention. 어텐션의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scaled up product attention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개념도는 이렇게 되고, scaled up product attention은 지금 attention 해놓고 지금 그것의 definition을 여기서 쓴 거니까 이게 지금 scaled up product구나, scaled up product attention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프로덕트 여기 들어가 있죠. 다 프로덕트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이니까 여기 스케일드 업 프로덕트에 여기까지만 보자면 거기에다 소프트맥스를 적용하고 B를 곱해주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적용된 거를 염두에 두면 오른쪽에 그림 이해가 할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QKV라고 해서 설명이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query, 그 다음에 key, value라고 집어넣어요. 세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들입니다. 여기서는 Q에 해당하는 게 앞에서의 S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앞에서 query에 해당하는 게 앞에서 노테이션은 S. 그 얘기는 이제 디코더 쪽에서의 그 히든 스테이트죠. 그다음에 K하고 B는 이제 인코더 쪽에서의 히든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집어넣기는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요. QK를 곱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K로 스케일링하고 K 디멘션이니까 이거 거기다 B를 곱해요. 그게 어텐션이에요. 아까 어텐션 데피니션은 요거랑 좀 달랐죠. 아까는 식 자체는 이거였죠. 알파의 H였고 H니까 그 인코더 쪽이죠. 인코더 쪽에 알파를 이걸로 구했고, 뭐 구현은 뭐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했지만 그 어텐션에 들어가는 요 식은 그 알파 곱하기 인코더 쪽이고, 알파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쪽에서의 얼라인의 정도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컨텍스트 팩터라고 얘기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여기서의 C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하고의 차이는 앞에는 어텐션을 조절해 주는 거 곱하기 여기서 보자면 K에 해당하는 거죠. K 쪽이 곱해져 있었죠. 그리고 앞에 그 어텐션 정도를 조정해 줬던 게
여기서 보자면 Q하고 K의 얼라인 정도죠. 그래서 얼추 보면 Q하고 K의 얼라인 하는 게 이 앞에 닷 프로덕트 해준다고 보면 되고, 닷 프로덕트라는 얘기는 시뮬러리티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비슷한가를 맞춰주고, 이거 스케일링 팩터니까 무시하면 맞춰주고, 그 다음에 뒤에 그 인코더 쪽에서의 애노테이션, 히든 노드를 곱해줬었죠,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단지 노테이션 이제 K하고 B니까 헷갈리는데 같은 거로 해석을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셀프 어텐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시퀀스에서의 같은 시퀀스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퀀스에다 어텐션한 결과를 같은 시퀀스에 적용하는 거. 그게 셀프 어텐션입니다. 반면에 앞에서 우리가 번역하는 예제를 보면 들어오는 언어하고 나가는 언어, 들어오는 거에다 적용을 하되 어텐션을 구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두 개를 합친 것 쪽으로 봤죠. 그러니까 요 어텐션 여기에다가 뒤에 곱하는 게 그 인코더 쪽인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게 다른 시퀀스를 맞춰주기 위한 어텐션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현재 내가 계산하고 있는 여기에다가 변화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셀프 어텐션이에요.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미지 예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도 그렇고 이미지 쪽으로 이제 그림이 다 빠져 있는데 잠깐 올라가 보죠. 아까 우리 어텐션을 적용한 게 여기 들어오는 거 인코드 된 거에서 요 C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써서 다시 요거를 바꾸는 데 썼죠. 그렇죠? 근데 요 들어왔던 시퀀스는 여기서 보자면 이제 이미지에 해당하는 시퀀스인데 여기다 적용한 거는 요 뭐 히든 노드 여기 애노테이션 상태 히든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에다 적용을 한 거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일단 넘어가고 다시 돌아오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현재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이 어텐션 식의 의미가 이 그림으로 이해는 되고 여기까지는 기계적으로 곱하는 거고 매스크를 할지 안 할지 이건 옵셔널이다 뭐 그 얘기인데 지금 여기 좀 어려운 말로 여기 써 있어요. 인풋이 매스크 돼서 필요 없는 부분을 안 쓰겠다라는 의미고 오토 리그레시브는 타임 시리즈를 의미를 해요.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쭉 들어온 시퀀스에 기반해서 그 다음 스텝을 결정하는 그런 거라서 그 해당 사항에 여태까지 들어온 것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혹시 다른 쪽 미래 쪽에 있다 그러면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특정 기준으로 볼 때 시퀀스가 있으면 그 앞쪽 부분을 쓰고 뒤쪽을 안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스크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계적으로 보면 이게 디코더 쪽, 요 인코더 쪽으로 어텐션을 하고 그거를 들어오는 쪽에 어떻게 내가 비중을 바꿔줘야 될까에 적용을 한다. 보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는 것은 여기서 별다른 건 없고 여기서는 이제 이 말만 직역을 하자면 인코더 쪽에서 올라온 거랑 그다음에 바로 전 단계의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 자고를 어텐드한다.
지금 그 얘기니까 이거는 당연히 히든 아까 노테이션에서 보자면 앞에 S의 T-1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인코더 애노테이션이 H의 T니까 그거를 둘 다 고려해서 새로운 S의 T를 결정하는 데 썼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 개념에서는 같은데 이제 어텐드를 할 때 그 두 개를 둘 다 고려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림을 보면 아까 QKV가 넘어가는 게 K하고 V는 인코더 쪽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Q는 현재 그 히든 스테이트죠. 거기서 넘어오는 게 들어가서 이 전 단계가 여기 들어간다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는. 히든에서 넘어오는 게 이렇게 들어가서 현재 레이어는 이건데 다음 단계에서 그리자면 이제 앞단에서 넘어오는 것도 가미를 한다. 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일단 넘어가고 이 그림을 보자면 지금 여기서 여기서 보면 요거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K하고 V가 넘어오는 걸 보면 히든 원 바로 직전 레이어 것도 있고 현재 거에서도 지금 연결이 돼 있죠. 그게 전 단계에서 영향을 받는 거를 쓴 것 같고 잘못 말고 이게 지금 하이어라키가 레이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밑에 단에서 한 개 결과가 윗단에 연결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단에서 생김새하고 윗단의 생김새 똑같은 거 같은 히든 레이어 형태로 연결해 된다는 의미에서 셀프 어텐션인 것 같아요. 설명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조로 유지를 한다는 얘기고 이 부분은 내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추가하는 개념은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어텐션 하나 쓰는 거를 그림에서 보듯이 여러 개 여기 H개만큼 여러 개 써서 그것을 컴퓨터에 다 갖다 붙여서 쓰겠다 라는 얘기고 그것의 모티베이션은 실제 사람이 여러 곳을 동시에 본다. 뭐 그게 가능하다. 어텐드를 하는 것을 그때그때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 개를 하자. 그래서 그거를 그 아이디어를 적용한 게 지금 멀티헤드 어텐션이에요. 그건 어렵지 않고. 또 하나의 핵심 아이디어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위치 인코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위치 정보가 들어가진 않아요. RNN을 쓰진 않아요. 구조가 지금 보면 그 레이어가 지금 밑에 층이 있고 위층이 있어서 밑에 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그렇게는 가지만 타임상으로 전 단계로 가거나 그런 건 지금 안 보이죠. 구조에. 타임 개념 없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타임이다 그러면 타임끼리 연결되는 커넥티비티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히든 노드끼리 연결이 돼서 어떻게 학습을 하거나 그런 선은 여기 존재하지 않죠. 값이 들어가는 건 여기 있는 거로 표시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RNN을 쓰지는 않는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RNN을 안 쓰고 RNN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어텐션을 써서 그 RNN 효과까지 해결한 거예요. 위치 필요 없이, 위치 정보 필요 없이 원하는 번역을 잘 할 수 있게끔. 번역은 이제 시퀀스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볼 수 없는데 그 단어의 위치를 고려를 해야 그 번역의 퀄리티가 괜찮을 텐데 지금 그걸 안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위치 정보를 어떻게든지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런 거예요. 그게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기계적으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식에 나와 있듯이 저 식에 의해서 저 값을 넣어준다. 포지션 I 짝수 포지션에는 이 값을 넣고 홀수 포지션에서는 밑에 값을 코사인 값을 넣어서 해주면 된다. 그래서 구조를 이제 전체 구조를 한번 보면 오리지널 인풋이 여기서 적절한 인베딩을 통해서 올라가고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게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위치 정보를 조금 가미를 해서 여기 섞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비록 여기 써 있듯이 리커런트 커넥션은 없지만 이 그림을 보면은 타임 개념에서 연결된 거는 안 보이죠. 그렇죠? 단지 이제 앞에서 보였던 그 하나의 블락 구조였던 어텐션 구조가 지금 여기는 하나, 여기는 지금 두 개가 있어서 어텐션의 이제 다층 구조로 그걸 모델을 만들면 그리고 이런 정도의 위치 정보를 넣어주면 아래는 역할을 잘 수행하더라. 그 다음에 또 밑에 써있듯이 커렉션도 허용을 한다. 그림에서 보면 뭐 이런 거, 여기서 튀어가는 거, 여기서 들어가는 인풋이 그냥 갈 수 있게끔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허용을 하니까 뭐 좋은 결과를 내더라. 그런 거예요. 결국 이런 구조를 쓸 때. 그래서 결과만 보면 잘 나온 결과를 하나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로 뭐 it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 첫 번째는 이제 이 문장에서의 it. 여기서는 it이 애니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애니멀로 지금 어텐드가 많이 된 거, 연결성이 세다는 걸 우리가 결과로 나온 걸 알 수가 있고, 밑에는 이제 여기서는 길이 좁은 거니까 스트레이트죠. 여기서도 제대로 잘 찾아냈다. 그래서 5번하고 6번 연결된 그 어텐션의 세기를 보니까 이렇게 잘 돼 있더라. 그런 얘기. 전체 구조는 몇 층 구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리의 노트에 나온 거 다시 위에서 있던 내용의 이제 요약인데 위에 같은 것을 우리가 트랜스포머 구조라 그래요. 오른쪽 요거. 그 인풋을 시퀀셜하게 처리는 하지 않는다. 그냥 여기 보면 인풋이 그냥 들어오죠. 그냥 들어오면 그것을 이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를 통해서 그 어텐션 메커니즘을 쓰고 그래서 인코더를 통해서 디코더 쪽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잘 나오더라. 그 얘기고 세팅이 잘 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NLP 쪽에서 이거를 쓴 볼트라는 모델이 또 있어요. 이것의 의미는 여기 오른쪽에 써 있는 겁니다. 바이디렉셔널 트랜스포머를 써서 언어 모델 구성하는데 사용했다. 되게 잘 되더라. 현재 그 볼트가 제일 잘 되는 모델일 거예요. 그다음에 비전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뭐 LSTM이나 GRU나 이런 거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위에 뭐 내가 다시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은 그거가 커버는 안 됐지만 NLP에서 많이 사용된다. 트랜스포머 모델이 위에는 지금 트랜스포머하고는 사실 좀 동떨어진 얘기죠. 앞에 나왔던 LSTM하고 GRU는 RNN 계열 모델이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비전 모델하고 트랜스포머하고 잘 결합해서 쓰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예요. 비전은 RNN에서 우리가 예제를 살펴본 게 아까 있었으니까 GRU 써서 한 거 있었죠. 캡션 붙이는 거.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RNN에서 뭐 다양하게 우리가 구조를 생각할 수가 있다. 지금 여러 논문 잠깐 살펴봤듯이 기본적인 RNN의 문제, 그레디언트가 베니시하는 문제 있을 수 있다. 거고 그래서 제한된 게 LSTM이나 GRU가 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이게 있을 수가 있다. 하려는 일에 따라서 구조 잘 생각해서 돌아가게끔 하면 뭐 요새 많이 나오는 논문들의 성격이 다 그렇다. 그런 얘기고 이론적으로 좀 더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이 좀 미진했는데 트랜스포머 부분,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가 지금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제 대표적인 논문 3개 지금 본 건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이 좀 미진했어요. 이거 내가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보세요. 트랜스포머 부분 빼고 혹시 질문이나. 그, 잠시만요. 203쪽에 그 EIJ를 계산하는 그 식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이거를 이해하려면 원래 오리지널 논문을 봐야 돼요. 거기 보면 거기 써 있기는 3층짜리 구조의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한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 A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S하고 H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웨이트를 학습을 잘 하면 우리가 좋은 성능 내주는 이 A를 구하는 거죠. A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나온 게 이건데, A가 역할을 잘해서 얘를 정확히 잘 만들어주면 걔가 여기 결국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 어텐션, 어떻게 보면 여기 어텐션 컨스턴트로 볼 수 있잖아요. 이 용어가 어텐션 웨이트라고 그렇죠? 어텐션 웨이트를 이것이 디펜던트한 게 E인데 E를 계산해 주는 게 A인 거죠. 당연히 지금 A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거 이해하려면 원래 논문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는 건 S하고 H가 들어가서 뭔가 모델을 통해서 얘가 계산이 되고 걔를 쓰면 된다. 근데 이제 학습을 그것도 같이 한다. 그래서 지금 번역을 한다. 번역이 잘 되게끔 오류를 보정할 때 얘도 보정을 하는 거죠. 보정이 된다는 얘기는 요 A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뉴럴 네트워크이다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해서 처음에 잘 안 나오던 게 잘 나오게끔 하는 거죠. 내가 지나가는 말로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그 네트워크가 앞에 그림에 여기 거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요거거든요. 그렇죠? 노테이션 요걸 S라고 해석을 하면 요게 S고 요게 C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H가 이거고 어떻게 보면 V 요게 지금 여기서는 V로 표현되어 있는데 노테이션이 헷갈려서 미안한데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요게 지금 V인데 그게 요거를 계산하는데 요 A는 똑같아요. 얼라이먼트 해주는 펑션이다. 그걸 통해서 어텐션 웨이트가 나온다. 그것까지 이게 의미한다 그러면. 근데 요거 자체가 뉴럴 네트워크이다. 2층짜리, 3층짜리. 그럼 요게 뉴럴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게 이해하고 이해다. 그러면 학습 잘 하면 얘가 계산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A가 온라인 해주는 개념이라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인코더 쪽하고 디코더 쪽하고 온라인을 잘 시켜야 우리가 하려는 일을 잘 해주는 거가 될 테니까 걔를 잘 해주게끔 학습을 하면 그게 여기 반영이 될 거고 걔가 여기 적용해서 우리가 그거 어텐드를 하는 거니까 모든 게 그 학습 과정 중에 일어나야죠. 학습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전체 학습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전체 캡션 달려고 하는데 이거 들어왔을 때 그때 타임상으로는 이제 의미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나온 거는 이거고 나와야 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학습 단계에서는 그럼 두 개의 뭐 에러가 있다. 그럼 걔를 통해서 이 RNN 부분을 학습시켜야 되고 어텐션 부분도 학습을 또 시켜줘야죠. 근데 어느 쪽으로 아까 여러 번 얘기했던 그레이던 플로우가 어떻게 타고 내려가는지를 또 이해를 해서 학습하는 데 쓰고 그래서 원하는 걸 뭐 이루어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는 그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한다 그러면 이제 명확해지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논문이 구현된 코드를 보면 아주 디테일한 걸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적어도 내가 지금 설명한 거 논문 그 아이디어를 이해를 하면 러프한 흐름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려는 일이 뭐고 그다음에 구조가 이렇게 잡혀서 우리가 지금 학습에서 필요한 게 뭐다. 질문에 대한 답이 장황했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되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슬라이드가 너무 취약돼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거 질문이 어느 정도 답은 됐을 것 같고 그 논문 오리지널 논문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자 공부해보고 내용이 어렵죠. 공부해보고 모르면 다음 시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